자, 지금 둘째 마당의 첫 번째 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변수를 만들 때 변수 상자의 크기를 지정하는 방법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변수 상자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고도 바로 값을 넣어주는 경우, 자, 그 경우에는 var만 붙이더라도 이게 내부적으로 어떤 변수 상자의 크기인지 추정을 해서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초기 값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변수 상자를 이렇게 변수 상자의 크기인 이 자료형 또는 타입이라고 하는 걸 명시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두 개를 합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var이라고 해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자, count2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10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넣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count2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 상자를 만들 때 여기 뒤에 콜론 넣고요. int라고 이렇게 명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int라고 해서 정수,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변수 상자의 크기로 만들어주고 거기에 10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print라고 하고 저기에 count2라고 하면 count2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10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아래 실행해 볼까요? 자, 실행해 보면 이렇게 10이라고 하는 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합니다. 자, int 자료형으로 된, 즉 int라고 하는 크기의 변수 상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string이라고 하는 크기의 변수 상자를 만든 거죠. 그리고 자, 초기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값을 변수 상자를 만들면서 바로 할당할 수 있다. 자, 선언하면서 할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걸 초기화라고 합니다. 변수의 값을 넣지 않고 이런 변수 상자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걸 변수 선언이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 이제 declaration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할당이라고 하는 게 assignment라고 해서 값을 넣어주는 과정이고 equal이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수 상자를 만들면서 자, 값을 넣어주는 거를 초기화, initialization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영문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자,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면서 한번 코드를 입력하도록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자료형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는데요. 변수 상자의 크기라고 이해를 하는 게 훨씬 좋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변수 상자의 크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변수 상자라고 하는 걸 메모리에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걸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돼요. 상자 모양을 그리고. 근데 그 상자 모양이 다 다를 수 있죠. 그죠? 상자의 크기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자의 모양이나 크기가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자료형이라고 하는 걸로 명시하게 되고, 그거는 기본 자료형과 객체 자료형으로 나눠집니다. 객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쭉 배우게 될 텐데,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기본 자료형만 먼저 보게 되는데요. 기본 자료형은 숫자가 들어가는 정수, 그 다음에 소수점이 들어가는 부동소수, 플로트 또는 더블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글자가 들어가는 스트링, 문자열이 있을 수 있고, 이 문자열은 문자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문자는 캐릭터라고 해서 하나로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해보셨던 분들은 문자 같은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를 쓰잖아요. 많이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스위프트에서는 둘 다 큰 따옴표를 이용을 합니다. 자, 불리언이라고 해서 이진 또는 불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요거는 불린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부울 또는 불린, 이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true 또는 false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료형 중에 하나가 옵셔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옵셔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불린 자료형이라고 하는데요. true 또는 false 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요거를 우리가 직접 한번 입력해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같이 한번 보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한번 가서 볼까요? 자, 이거를 자, 새로 하나 파일을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자, 여기 플레이그라운드 요거 X 표시 위쪽에 왼쪽 위에 X 표시 누르면 다시 나가겠죠? 그리고 이 X 코드 다시 실행시켜서 자, get started with the playground 첫 번째 메뉴를 클릭을 하고요. 자, 기본 디폴트 블랭크를 놔둔 상태로 next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ave as에서 자, variable 2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면 되겠네요. create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기존에 있던 거는 선택해서 백스페이스 키 눌러서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죠.
자, var이라고 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줄 거고요. is person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이름을 입력을 할 때, 자, 식별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식별자 같은 이름을 입력을 할 때는 의미가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면 그러면 그 부분만 대문자로 보통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붙여주게 되고요. equal이라고 한 다음에 true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is person은 불린 자료형으로 만들어져요. 불린 타입으로 만들어집니다. 거기는 true 또는 false만 들어갈 수가 있죠. 자, print 한번 해볼까요? print라고 하고 is person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var is 자, student라고 해서 변수 상자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이번에는 값을 처음부터 넣어주지 않고요. 초기화하지 않고 자, 콜론 넣고 불이라고 넣어줍니다. 불린 타입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is student equal false라고 하고 print라고 하고 is student라고 하는 변수 상자에 이름을 넣어주면 그 변수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자, true하고 false로 이렇게 자동으로 아래쪽에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변수와 자료형 알아봤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죠.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네, 이 불 자료형은 그 불을 켜고 끄는 거를 생각을 하면 쉽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on과 off 해놓은 거를 true하고 false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소수점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소수점, 자, var이라고 해서 변수 상자를 하나 만들겠다. 자, distance라고 해서 변수 상자 이름은 distance로 하겠다. 초기 값을 아예 넣어주겠다. 10.5 이렇게 한번 넣어보죠. 그리고 그 변수 상자 distance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출력해 보겠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다가 var time이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 상자를 만들겠다. 자, 여기에 double이라고 하면 자, 우리가 float하고 double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double이 실제 메모리에서는 더 많은 값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죠. time이라고 하는 거에는 20.4 뭐 이렇게 입력을 해봤고요. print time이라고 하면 time 변수 상자에 들어가 있는 20.4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아래쪽에 이 디버그 영역에 출력되는 값을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 불린 값이나 또는 소수점 값을 이렇게 입력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문자열 입력하는 건 해봤으니까 이제 문자 하나 입력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var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 pass1이라고 하고 자, type 자, 자료형을 한번 명시를 해볼게요. 캐릭터라고 하는 걸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할당을 합니다. A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var pass2라고 하는 거는 자료형까지만 명시를 하고 그러니까 변수 상자만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pass2에다가 그 다음 줄에서 pass2라고 하는 변수 상자에다가 b라고 하는 문자를 하나 할당을 합니다. print라고 하고 pass1 출력해보고 print라고 하고 pass2 한번 출력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A하고 B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를 입력을 해봤는데 방식이 다 똑같아요. 그죠? var을 이용해서 변수 상자를 선언한다. 그죠? 그리고 변수 상자에는 고유한 이름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 그 이름은 여러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이름 뒤에 변수 상자의 크기를 지정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자료형이라고 하고요. 자료형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명시하지 않는 경우는 초기 값을 넣어주는 경우, 그 경우에는 어떤 값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각각의 자료형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료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이유를 얘기했죠. 자료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변수 상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크기가 다 다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값의 종류가 다 다른 거죠.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값을 넣고 싶다 또는 작은 값을 넣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var이라고 하고요. max value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드는데 자, 그 변수 상자의 크기를 int 32라고 하는 걸로 만든다는 겁니다. 32비트짜리 크기로 만든다는 거고요. int 32. max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값을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mean value라고 하고 int 64라고 하고 자, 이거에 int 64. mean을 한번 넣어봅니다.
자, int 정수라고 하지만 정수도 그 값의 범위가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int 30이와 int 64로 세분화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max value라고 하는 게 어떤 값인지를 한번 출력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값이죠. 자, 21, 47, 48, 36, 47이라고 하는 값이 가장 큰 값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한번 봤고요. 조금 이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